합시다. 근대사의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미줄군 그가 왕이 되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 하륜중인 청하기를 정몽주의 난이 만일 그가 없었다면 큰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이고 정도전의 날에 만일 그가 없었다면 또한 어찌 오늘이 있겠습니까? 청하건대 그를 세자로 삼으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말이 매우 옳다고 드디어 도승지에게 말하여 도당에 전지하였습니다. 그건 태종 이방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이 됐죠? 태종에 대한 얘기 옳은 거 가겠습니다. 사병을 혁파했다. 답이죠. 원래 정도전이 목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병 혁파였습니다. 태종은 이방원은 이걸 반대했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정도전을 제거하고 사병도 같이 혁파하게 되었다. 정도전은 이방원을 제거할 욕심이 좀 있었죠. 막내 방석의 왕위를 안치기 위해서. 근데 이방원이 이걸 사병을 숨겼다가 나중에 정도전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터져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칠정사 4편을 간행했다. 달력이죠. 세종대왕입니다. 홍문관을 설치했다. 성종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3가지 있어야죠. 세종대왕 때 집현전, 성종 때 홍문관, 정조 때 규장각 3가지 전부 학술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기능들이죠. 집현전 페이지 세조입니다. 답은 1번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가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태조실록입니다. 관간이 상수하기를 군주의 학문은 한갓 애우고 설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선비를 맞이하여 강론을 듣는 까닭은 첫째, 어진 사대부를 만나는 시간을 늘려 그 덕성을 배우려는 것이고, 둘째, 황간 및 궁첩과 친하게 지내는 시간을 줄여 계엄으로서 떨쳐 일어나려는 것입니다. 상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이것을 여시어 대학을 가져와 강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윤호하였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물어보면 경연이라고 합니다. 신하가 왕을 교육하는 걸 교육 또는 토론회 하는 걸 갖다가 신하가 세자를 교육 토론하는 거 구분하시면 돼요. 지금 질문 경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연과 서연을 구분하실 것. 옳지 않은 것. 고려 때 처음 시행했다. 예. 고려 예종 때 이걸 처음 했죠. 기록에 고려 예종 때 처음 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고려 예종 때. 두 번째, 승정원의 주관으로 운영되었다. 승정원의 주관이 아니라 홍문관 또는 세종대왕 때는 집현전의 일부가 집현전에서 일시적으로 경연을 진행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전에서 왕의 집무실을 갖다가 사정전이라고 하죠. 왕의 집무실에서도 가끔씩 경연이 열리곤 하였다. 답은 2번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산고대 일시 중단, 유교의 경전과 역사서가 교재로 사용됐다. 왕과 신하가 함께 학문과 정책을 토론하였다. 문제 3번. 다음 밑줄 친 갈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이성계는 즉위 직후 명예 사신을 보내어 조선의 건국을 알리고 자신의 즉위를 승인해 줄 것과 국호의 제정을 명예 요청, 명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내의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의 명과 예계적 갈등을 빚었다. 예계적 갈등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조선으로 넘어온 여진의 송환을 명의 요구함으로써 생긴 갈등. 우리가 거부합니다. 여진 압송을 거부합니다. 조선 전기에 예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두 번째, 조선이 명예 보낸 예교 문서에
조선의 명예기 보세요. 무례한 표현이 있다는 명예 주장에 따른 갈등. 3번 이성계가 이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중국 측 기록을 둘러싼 문제, 일명 이걸 종계변무라고 그러죠. 종계변 문제가 가장 크죠. 종계변무. 물론 선조 때가 해결되긴 합니다만, 이성계 아버지가 이님이라는 기록을 중국 역사책 또는 법전에 기록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왕실의 어떤 적통을 무시하는 이런 언사를 갖다가 종계변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성리학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걸 부정하는 내용들을 계속 실험을 해서 애교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됐다. 이걸 종계변무 문제라고 한다. 4번 조선의 저공에 대해서 황제가 내린 희사품의 가치가 지나치게 적은 데 따른 갈등이다. 이건 아니고요. 명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조공품을 되게 과하게 걷어들인 것 등이 문제였습니다. 조공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는 공료도 포함되고 금은도 포함되거든요. 겨우 세종대왕 가야 공료 문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요구입니다. 문제는 그럼 4번이죠. 명이 조선에게 과도한 조공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금, 은, 그 다음에 공료 뭐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요. 또 고려 말에 원간섭기에 있었던 그 매 있죠? 응방에 관련된 부분도 나옵니다. 매를 갖다가 공납하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등장해서 조선 전기의 명가의 대의관계가 되게 안 좋아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신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치는 건 좋은데 그 조공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면 조선 입장에 되게 불편하죠. 조선 전기에 공료가 있었습니다. 공료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종대왕 때 공료를 보내지 않는 걸 해결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게 어떻게 조선의 어린 아이들을, 여자아이들을 갖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갖다가 공료를 바친다는 게 명나라의 부당한 요구.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갈까요? 자, 밑줄 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볼까요? 호조에서 아래기를 각도 3사가 빗물의 양을 보고하는 법은 이미 있으나 토질의 습도가 같지 않고 흙속으로 스며든 깊이도 역시 알기 어렵사오니 청하건대 서웅간에 대를 짓고 돈대란 뜻이죠. 새를 부어 그릇을 만든 뒤 길이는 2척이 되게 하고 직경은 8촌이 되게 하여 대 위에 올려놓고 비를 받아 본관 관원으로 하여금 수량을 재어 보고하게 하고. 추극입니다. 추극이. 비가 오는 강수량을 재는 추극이. 당연히 이 왕은 과학기구 발명한 당연히 조선정의 세종대왕을 의미합니다. 이분 업적 사병혁파 태종 이방원이라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주자소 설치, 주자소, 아까 설명이 좀 미미했는데 주자소 태종 때 만들어졌죠. 그리고 계미자를 갖다가 세종 때는 갑인자를 발행하게 되었다. 소는 관청소입니다. 인쇄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활자를 더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 자자는 글자를 집니다. 계민년에 글자판을 만들었다. 갑인년에 글자판을 만들었다. 인쇄 기술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세 번째, 향약집성방. 세종대왕 때. 의정부 서사제 실시, 세종대왕 시기. 답은 5번. 문제 5번.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조선시대 관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단양과 천안 군수에 대한 근무평가, 즉 수령이죠. 수령에 대한 근무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건 관찰사입니다. 요즘 치면 우리 도지사급이 되겠죠. 도지사가 오늘날 시장 군수를 감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결된 송사, 노비소송, 재산소송, 향교에 들려 교서 훈돌 감독, 충주지역을 순찰, 다 관찰사들입니다. 옳은 것. 수령의 행정에 실무를 보좌했다. 이거는 향리들, 육방이죠. 육방이 향리들. 3사 소속대 관리 비리를 감찰. 이건 사헌부, 오늘날의 검찰 기능이죠. 사헌부 또는 헌부 또는 해치라고 하면 같은 말로 유사한 단어들입니다. 사헌부를 줄여서 헌부 또는 해치 이런 단어를 쓰죠. 해치 이런. 오늘날의 검찰과 같은 기능이다. 오늘날의 검찰과 같은 기능을 했던 기구 사헌부. 예나 지금이나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네,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3번) 도에 파견된 지방관으로 수령을 감독하였다. 관찰사. 답은 3번. 문제 6번. 밑줄 친 이것이 제작된 시기 문화전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것을 해정교의 종묘 앞에 앞으로 설치하여 해의 그림자를 간직하였다. 해의 그림자를 간직했다. 이게 뭐죠? 일명 해시계입니다. 예. 첫 단지 부자, 날일자, 첫 단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앙부일구죠. 그래서 중심축을 잡고 이렇게 방향을 돌아가는 시계, 해 그늘에 따라서, 그늘이 어디에 비치는지에 따라서 이게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 해시계. 해시계의 단점은 오늘처럼 비가 주룩주룩 왔다 갔다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죠? 물시계가 되겠죠. 지편전 직제학 김돈이 명을 짓기를 구리를 부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모양이 가마솥과 같다 하여 길가에 설치한 것은 보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백성도 이것을 만들 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세종대왕. 의학백과사전 의방유출 편찬하였다. 맞죠? 의방유출 편찬하였다.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 정상기, 백리척, 영조, 되게 처음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심의척은 뭐죠, 그러면? 백리척은 40km를 얘기하고 심의척은 4km죠.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심의척입니다. 심의척이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심리척 4km. 점과 점 사이를 4km를 본다는 얘기죠. 지도 그릴 때. 그러니까 40km에서 4km 줄어서 되게 발전되긴 했죠. 근데 우리 21세기의 내비게이션으로 본다면 우리는 10m 앞에서 알려주잖아요. 선생님 10m 앞에서 내비를 보고 다른 길로 들어간 경우 종종 있어서 가끔 차에서 막 악수고 놀아요. 내비게이션하고 놀아요. 네가 이렇게 늦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빨리 좀 하지. 이렇게. 내가 니를 믿고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구를 믿으란 말이냐. 쭉 내려가다 다시 우회를 막 승질나거든요. 한참 10분 쭉 돌아다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좀 복잡해요. 아니 시골 농로로 간다면 간단하지. 뭐 길도 뭐 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서울의 그 복잡한 길은 한 번 잘못 들면 좌회전 우회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쭉 들어갔다 다시 뺑뺑 돌았다 겨우겨우 빠져나오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상감법을 개발하여 자기 제작에 활용하였습니다. 상감법. 무신정권기의 최고 전성기를 이룹니다. 상감청자가 만들어지죠. 역대 문물을 정비한 동국문헌비고 홍봉안, 영조 때 되게 참 잘 나와요. 이것도 별표하세요. 네.
홍봉안, 정조 임금의 할아버지죠. 그 사도세자의 장인어른이시기도 하고요. 홍봉안, 동국 문헌비고, 동국에 밑줄 긋고, 가끔 중국 청나라에 수입한 책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우리 거예요. 동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7번 가겠습니다. 미출준 왕이 제2식 사실을 옳지 않는 것. 문제 7번. 원은 원날의 수시력을 참고하여 역법을 만들게 하였다. 그 책의 말미에 동지, 하지, 후이, 일출, 일몰, 시각과 밤낮의 길이를 나타낸 표가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하였다. 감이 와야 되죠? 질정산 내위편이라 보통 얘기하죠. 한양을 기준시로 하는 뭐죠 이게? 달력입니다. 달력. 달력에 대한 얘기. 옳지 않은 것. 집현전을 설치하여 문물, 제도문물, 역사에 관한 연구의 편찬사업을 세종대왕 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공부 잘하신 분을 모아놓은 데가 집현전이고요. 공법 제정 시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까지 18만 명의 의견을 물었다. 최초로 여론조사를 하면 되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걸 공법이라고 하더라. 세종대왕 시기에 공법이라고 하더라. 공법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을 통해서 통흉에 따라서 전분육등법은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방식을 우리는 공법이라고 하더라.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공법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공법을 실시한 목적,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방법인가요? 아니면 효율적인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인가요? 많이 걷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10분의 1이었잖아요. 10분의 1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국가 내정이 튼튼해야 무슨 일을 할 텐데 재정이 너무 열악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기 때문에 공법이라는 걸 출시했다. (3번) 불교 종파를 선교 양종을 병합. 이건 맞습니다. 육전상정소를 설치하고 조선왕조의 체계적인 법정인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한 건 세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과 같은 조세제도가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일을 옳지 않는 것. 토지 비옥도와 풍요의 정도에 따라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한 개월당 책50도에서 4도를 내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 방금 얘기한 공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오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시기에 공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시기죠. 시기입니다. 안평대군의 꿈을 바탕으로 안견이 몽유도원도를 그렸다. 네, 안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수양대군의 동생이기도 하고 세종대왕의 아들이니까 같은 세종대왕 시기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충신, 효자, 연려 등을 그린 상광행실도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상광행실도. 도자가 부터 뭐라고 그러죠? 보급용이라고. 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지. 이암이 중국의 농상집요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건 고려 후기, 원간섭기, 충정왕 시기. 답은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답은 3번. 소리의 장단과 넘낮이를 표현하는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일종의 악보입니다. 오늘날의 오선지에 해당되는 악보를 처음 만들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악보도 만들고 처음으로 곡도 작곡했던 세종대왕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5번. 전국 지도로서 팔도도가 처음 제작되었다. 이 팔도도에 대한 문제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태종하고 세종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름은 같아요. 네, 이름은 동일합니다만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다. 네. 이해가 중심이 되었고 여기는 정척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만든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되게 혼란에 빠지기 딱 좋은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8번 문제 다루는 목적이 답은 3번인데 팔도도가 세종대왕하고 태종 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에서 이걸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 소지도 있고 복수정답을 만들 수 있어서 잘 다루진 않지만 이런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쯤 다뤄줘야 되겠다 생각의 취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만든 사람이 다르죠. 만든 시기 임금도 다르죠. 근데 제목이 같아요. 팔도도가. 근데 태종의 팔도도는 우리가 어떻게 혼일강리 역대지도의 팔도도의 모습을 보이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책이 만든 팔도도는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국 팔도도에서 혹시 세종대왕인데 태종 때 만들었던 즉 이해라는 사람이 팔도도를 만들었다면 이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정책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 정책 누가 만든 팔도도에 따라서 태종이 되기도 하고 세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로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나온다면 진짜 틀리라고 작정하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9번. 자, 밑줄 진 왕의 제2경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 왕의 명으로 이 책을 편찬하였다. 그 내용은 제사에 대한 길례, 왕실의 갈례와 홀례에 대한 가례, 사신접대에 대한 빌례, 군사에 대한 굴례, 상례의식이 되었다. 이건 송정도 만들었던 국조오례입니다. 국조오례입니다. 이건 성종 때부터 시작하죠. 아니, 세종대왕 때부터 쭉, 그 다음에 세조, 쭉 성종 때까지. 이때 완성이 되죠. 국조오례. 이걸 만든 이유는 뭐죠? 국가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국격, 국가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게 국조오례이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재작년에 트럼프가 왔을 때 되게 성대하게 행사를 해줬죠. 그래서 이게 없다면 어떻게? 왔어요. 이리 와요. 빨리 차에 타요. 청와대에 가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회의하고 가세요. 끝났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의 상황은 국격에 맞게끔 상대 국가의 원수를 우리가 애우하는 것들, 또 반대로 우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 똑같은 애우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방법. 아니, 이제 생각해봐. 우리 집에 손님이 와요. 예를 들어서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되게 귀한 손님이 오는데 왔는데 그냥 생수병 하나에다가 컵 2개 놔두고 물 한 잔 먹고 업무 다 먹고 됐어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지 않나요? 뭐 음식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음식 먹고 나면 우리 다가상도 좀 하나 올려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커피도 하나 한 잔 올려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격식이 좀 있지 않나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에도 이런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국조오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풉시다. 적절한 것. 이륜행실도, 이건 중종입니다. 꼭 잡아야 됩니다. 중종도, 이륜행실도. 이륜행실도, 중종. 이거 이미 기출됐던 문제들이죠. 동국여지 승남이 편찬되었다. 예, 성종 때입니다. 동국여지 승남이 편찬되었다. 뭐지, 이건 인문지리지입니다. 인문지리지입니다. 지도가 아니고 인문지리지 책입니다. 책입니다. 즉 성종 때 양성지가 만든 게 팔도지리지거든. 여기다 동문선을 합쳐놓은 거예요.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걸 우리는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합니다. 인문지리지입니다. 팔도지리지에다가 동문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첨가해서 만든 게 동국여지 승남. 성종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신참팔도 지리지, 이건 세종입니다. 세종이라고 합니다. 또는 세종실록 지리지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로. 신참팔도 지리지는 다른 말로 세종실록 지리지라고도 합니다.
신참 팔도 지리지.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길이 처음 등장하는 게 신참 팔도 지리지 또는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합니다. 적어놓으세요.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기록에 남아있더라. 이 지리를 정해놨으면 어디에 있다고? 이때는 강원도 울진현에 있잖아요. 강원도 울진현에 소지하고 있다. 울진현에서 보면 동쪽에, 울진현 동쪽에 울릉도와 독도가 소지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참 팔도 지리지 또는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입니다. 지금 어디에 돼 있죠? 지금은 독도 주소가 경상북도 울릉도 독도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가 됐고 그 전에는 뭐라는 얘기예요? 강원도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문에 나와서 틀리면 어떻게 해요?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이거. 아셨죠? 기억하셔야 돼요.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신참팔도 지리지에는 강원도 동쪽 방향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부터는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되어 있더라. 도가 다르다. 강원도하고 경상북도로 달라졌다. 이게 예전에 한번 경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왜냐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애들 다 망쳐놨어요. 경상북도 울릉군 도당면 몇 번 뒤 독도는 우리 땅. 그러니까 대부분 머릿속에 사람들이 독도는 경상북도의 영토에 행정구역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때문에. 꼬맹이 때도 열심히 불렀던 것 때문에. 근데 지금 핵심 문제는 뭐예요? 신참팔도 지리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독도의 지정학 위치가 강원도인지 경상북도인지를 모르고 들어가면 이게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틀리면 안 되겠죠? 네? 기술도 한번 떴던 문제고 오류가 범해주면 절대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천상열차 분야지도 제작됐다. 태조입니다. 태조.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릴게요. 실제 보고 왔으면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커다란 돌입니다. 평평한 돌, 각석이라 불러요. 각석. 반 쪼개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우주의 별자들을 엄청나게 그려놨어요. 꼼꼼하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글자가 이렇게 글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 열차 분야잖아요. 천상 하늘 위에 열지어 있는 별자리들 그렸다. 이러잖아요. 결국 뭐죠, 이게? 천자간의 모습을 잘 보이겠다. 즉 우리 임금은 하늘의 자식이다. 그러니 별자리를 깨르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내가 정통성, 조선을 건국한 사람으로서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부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별자리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별자리뿐만 아니라 일식월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 왜? 천자간인데 하늘에 일어난 일을 모르면 안 되잖아. 내가 가끔 비유하잖아.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의 집에 엄마 아빠가 지금 어디 있는지 대충 예상할 수 있잖아.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고 아빠는 어디 출근해서 지금 어디쯤에 있겠다. 시간을 보니까 퇴근 시간 아직 멀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는 동생이나 누나나 오빠가 어디 있을까 대충 이해하잖아요. 대충 어디 있겠다. 선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 누가 어디 있고 어디 대충 알잖아요. 하늘의 별자리 어디 있다는 걸 대충 광이 알고 있었는데 천자간을 잘 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이다. 태조 이성계가 짓고 난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경복궁 옆에 가면 서울에 경복궁 옆에 고궁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경복궁 좌측 건물입니다. 들어가면 좌측 건물이에요. 무료 관람이에요. 돈 안 내도 됩니다. 경복궁은 들어가면 돈 2,000원 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무료 관람이 그냥 보셔도 돼요. 언제든지 가셔서. 그러니까 먼저 경복궁 갈 때 먼저 좌측길을 먼저 가 건물에. 건물 가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경복궁에 근정전에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10번. 다음 역사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일찍이 서주께서 우리 동방에는 비록 여러 역사가 있으나 장편으로 되어 기감으로 설명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주상께서 그 뜻을 이해받아 서거정 등에게 편찬을 명하였다. 서거정 밑줄 긋습니다. 이 책을 지음해 명분과 일륜을 중시하고 절의를 숭상하며 난신을 성토하고 간사한 자를 비난하는 것이 더욱 엄격해졌다.
문제 9번 맞나? 10번이구나. 서거정의 동국 통감입니다. 성종대입니다.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건 진짜 이건 별별 5개짜리예요. 시기를 물어본다. 항상 성종을 물어볼 수도 있고 15세기 말 16세기 아니란 걸 물어볼 수 있어. 자르면 되겠지. 동국 통감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라는 뜻이 되는 거고, 통이니까 뭐예요? A부터 어느 지점까지 얘기하는 거. 감은 거울 감자니까 역사서라는 뜻이 되겠죠. 통째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역사는 어디서부터 가는 거예요? 고조선부터. 왕이 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조선사는 실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적었다. 이걸 서거정의 동국통감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이게? 서거정의 동국통감. 성종이냐, 시대를 물으면 되게 구분 잘할 거. 15세기 말의 기록이니까 15세기 역사책이 될 거고, 또 성종의 업적이 되게 많으니까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적절한 것. 1번,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편찬하였다. 통이니까 A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니까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조선시대 역사는 조선왕 실록이란 정사였기 때문에 굳이 적을 이유가 없다. 그럼 선생님 조선시대 쓴 책들은 그럼 거의 대부분 정사가 아니라 야사겠네. 그렇죠. 거의 대부분 야사죠. 개인이 쓴 글들이라 봐야 되겠죠. 실록은 누구도 볼 수 없는 책이니까 실록은 그대로 정사를 그대로 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가지 열전의 방식 구성되었다. 세 가지 열전의 방식은 뭐죠? 기전체 방식. 우리 삼국사기를 쓰는 방식이 기전체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편년체 방식 보죠. 이렇게 끝나는 책들 있죠. 조선왕조 실록, 고려사 조력, 삼국사 조력, 동국통감, 편년체 방식. 이거 방식 어떻게 해요? 연월일 방식으로 우리가 일기 쓰는 방식,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 쓰는 방식으로는 편년체라 불러요. 그러니까 끝에 끝나는 게 실록, 조력, 통감, 땡땡 실록, 땡땡 조력, 땡땡 통감 끝나는 책은 대부분 다 편년체예요. 99%. 조금만 하나 암기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땡땡 실록, 땡땡 조력, 땡땡 통감을 끝난 책은 거의 대부분 편년체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 쓰고 있는 동국 통감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편년체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하여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되게 많이 나왔던 것도 이종희 동사와 유득공의 발해고가 대표적인 책이다. 한반도를 벗어나는 책들이다. 4번,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의 의식의 폭을 넓힌 데 기여하였다. 한치윤의 해동역사, 이건 500여 권의 엄청나게 많은 책이죠. 500여 권의 책을 참고 무던으로 잡아서 광대한 역사를 기록했다. 한치윤의 해동역사라고 합니다. 한치윤의 해동역사. 역사책에 대한 부분이 되게 처음에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오류를 많이 범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사서들입니다. 왜? 통째로 외우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읽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자르는 연습 좀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르라고. 시험장 가서 무조건 잘라보라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잘라.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집에서 또 공부할 때 계속 잘라보라고. 이렇게 선생님 계속 자르잖아. 동국 우리나라네. 통이네. 통이니까 어떻게 A부터 어느 지점까지네. 감, 거울 감장이 역사서겠네. 잡아가는 겁니다. 문제 11번 갈게요. 문제 11번. 다음 가의 국왕의 경제적으로 오른 것. 조선은 개국에도 여전히 고려 때 사용하던 중구역법을 사용하였으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국왕이 즉위한 후 정인지 정초 등에 명하여 한양을 기준으로 어쩌고저쩌고 만들었다. 이걸 만들면 뭐라나? 칠정사 내편한다. 세종대왕입니다. 봐. 달력 정리 안 하는데 귀찮아서.
다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거 언제 거죠? 진짜 옛날 거죠? 부여해서 쓴 거예요. 1년을 몇 달로 잡았다? 총 12개월로. 선명력. 당나라께 신라로 들어왔다. 수시력. 원나라에서 고려 후기에 들어온 게 수시력이다. 대통력. 명나라 달력이 고려 후기에 들어온 달력이다. 칠정산 내편 세종대왕이다. 시헌역. 효종임금제 들어왔다. 이건 을미개혁 때 들어온 달력이 태양력이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선수대 칠정산 내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외워버리세요. 선수대, 선명력, 수시력, 대통력. 근데 선수대 가장 맹점이 뭐였죠? 북경을 기준시로 잡았다는 얘기지. 우리는 서울이 중심이신데, 한양이 중심인데 아무리 봐도 여의도 경도가 맞지 않아서 계속 일시고월식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칠정산 내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한양을 기준시로 만들었다. 칠정산 내편이라고 한다. 세종대왕이네. 한양을 기준시로 잡았다. 이건 전부 다 어디 기준시라고? 북경을 기준시로 하다 보니 일시고월식이 되게 맞지 않는 부작용이 등장하더라. 효종대 시헌령은 최초의 실학이더라. 여기에 처음으로 24절기라는 게 처음 등장하더라. 우리 보통 입춘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24절기인데 농사질 때 꼭 필요한 절기를 표시하고 있더라. 한 번만 더 하면 100번 정도 할 것 같은데. 그죠? 풉시다. 옳은 것. 대동법 시행한 사람 누군가요? 강해군 때 처음 시작했죠. 어디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숙종 때 가서 전국제 시행됐죠. 100년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반대로? 양반 지주들의 반대로 100년 걸렸다. 두 번째, 과전법을 직전법으로 개편하였다. 과전법은 전현직이 주다 보니 토지가 부족하더라. 수족권이.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으로 개편하다. 현직자면 주게 되더라. 시전상인들이 금난 정권을 없앴다. 누가? 정조가. 이걸 뭐라 한다? 신의 통공이라 한다. 즉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상인 주변에 난전을 풀어버렸다. 금난 정권을 국가가 다시 가져갔다. 되게 잘 나온 질문이 3번 지문이죠. 4번 전분육조법 영국 일명 공법이 세종대왕 때 실시되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되게 쉬운 문제이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니까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할 문제가 세종대왕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2번 다음 구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문학작품에서 인물을 찾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칭이 억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라.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도 배웠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이방원의 하여가죠. 정몽주에 보내는 하여가라고 합니다. 이런들 어쩌리 저런들 절개 지키지 말고 그냥 왔으면 좋겠다. 정몽주를 듣게 다시 보내죠. 까불지 마세요. 이렇게 내 맘 변함없이요. 이렇게 보는 게 단신가죠. 이게 이제 역사가들이 봤을 때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후세 누군가가 이걸 어떻게 시나리오를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요. 이게 100% 굳어지진 않지만 우리 책에 가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공부는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죽일 때 사람을 되게 멋지게 죽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들 어쩌리 저런들 어쩌리 이렇게 얘기하고 까불지 마세요. 생각 없어요. 저 이렇게 하는 것 단신가 같은 거 보면 되게 기품 있게 놀긴 노는데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죠? 네. 누군가가 꾸며낸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가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태종에 대한 부분을 풀어보면 되겠죠. 이 작품 훗날 왕자의 난을 통해 왕이 오른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지은 것인데 정무원주의 마음을 떠보기에 올렸다고 합니다. 옳은 것. 훈민정음, 세종대왕. 홍문관을도 경연, 성종. 기의정난을 통해 권력을 잡아했다. 세조. 기의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 누구누구를 죽인 거죠? 김종석, 황보인, 이걸 기의정난이라고 하죠. 사병을 없애 군사지휘권을 장악했다. 답은 4번. 사군 육진을 개최가 영토를 확장하였다. 세종대왕. 이렇게 나오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오죠. 사군과 육진 이치를 물어보죠. 여기가 사군이고 육진이 여기죠. 한 3년 전에 나온 게 여기죠. 최윤덕과 김종수 이치를 잡아보는 거죠. 김종수. 그 다음에 요즘 시험에는 이제 봐보시면 사군을 개척하죠. 우리 세종대왕 시기에. 개척하고 세조 때, 그 다음에 성종 때 이게 유야무야 돼버린다고. 사군이. 그러고 난 다음에 숙종 때 다시 사군이 복위시킨다고요. 네. 다 복위시키지 않고 뭐 자성군 정도? 사군이란 말은 동네 오늘날 군 단위 4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성군들 갖다 복위시키는 걸 이걸 물어본다고. 이걸 숙종 때 사군이 일부가 복위 됐다. 그러니까 그냥 빼앗았다 그냥 희지부지 됐다. 여인족들 막 사는 거야.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사는 거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농사도 짓기도 안 되고 농사에 생산성도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군에 대한 얘기를 왕에 대한 부분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 사군 육진 개척됐고요. 문제 13번 가볼게요. 자, 밑줄진 왕의 기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 자, 오늘 수업 시간에 잠깐 했던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설총이 이두를 제작한 본뜻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지금의 업문, 훈민정음 얘기하는 거야. 한글 얘기하는 거야. 업무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 동일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왕이 내가 하는 일은 그러다고 하니 어찌된 일이냐. 내가 만든 만일 업문으로 상강행실도를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백성이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휴어져 인례가 반드시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채만생 같은 한글 보급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한글 보급을 반대하는 사람들. 보통 채만생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향해서 쓴소리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설총 이두와 비교해서 훈민정음을 보는 관점이 세종대왕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옳은 것. 청해 요청으로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이건 효종. 효종임금. 이걸 뭐라고 하죠? 4글자로? 나산정벌. 우리가 승리하긴 승리했지만 어떻게 약간 깨림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나산정벌이죠. 그걸 뭐라 부르죠? 명분론에 입예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왜? 원래 명분은 어디에 복수하는 거죠? 청에 복수하는 거잖아. 청에 복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총부대였다고. 그런데 러시아 애들이 남하하는 것에 대해서 청나라 애들이 우리에게 조총부대를 파견을 요청하자 파견해서 승리하긴 합니다만 2번에 걸쳐서 실패한 것보다는 좋게 합니다만 명분론이 입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정배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성종 때. 갑인자를 주저하여 아까 계미자 태종, 갑인자 세종대왕.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과의 국경선을 넘는 백두산 정계비. 숙종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박권과 중국의 목국동이 두 사람이 와서 합의 결과 이 글귀를 만들었다. 경계비를 만들었다. 이건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요 문제가 이제 훗날 고종이건 서져 나오는 거죠. 고종 때 창이 간도를 개발할 터이니 조선인들을 전부 다 물러가라 이렇게 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둘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왜?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 땅 개발하겠다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트러블이 발생되는 것들. 이것도 이제 간도 문제라고 얘기하죠. 5번.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이건 별표 5개짜리인 거 아시죠? 그죠? 세금 문제죠. 5개짜리 여기 있죠, 이렇게. 별표 5개짜리. 그 다음에 공법. 영정법. 비총제. 영조. 강해군. 세종대왕. 인조. 숙종. 조정조에 대한 흐름 이 정도 잡으시고 안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한 1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조정조 설명. 수업시간에 끊임없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균역법.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들여다 같은 말로는 간포론이라고 하더라. 간포론을 두 필로 하게 되면 부족한 사항의 발생 때문에 보완책이 등장해야 된다. 그 보완책이 뭐냐? 지주들에게 걷는 결작. 한 결당 2두씩을 더 징수하게 됐다. 선무 군간포. 그 다음에 잡세, 어세, 염세, 선박세를 더 걷어서 보충하는 방법을 택하더라. 됐죠? 공법, 영정법, 비총제, 대동법. 공무시험장에 가는 이 세 가지를 모르고 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수업시간에 수십 번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죠? 항상 하는 게 제가 뭐죠? 이건 지금 현재 조세제도야. 뭐가 구분하라고 항상? 토지도 조세도 구분도 못하고 시험장 가면 안 된다고. 그죠? 세금 걷는 거고. 이건 뭐야? 공무원? 월급 받는 거야. 신라 상대 중대 하되 노급, 시급, 관료전 노급, 노급 부활, 관료전 폐지. 신라 거. 고려 거 뭐가 있어? 다 할 수가 없어. 역분전. 전시가가 세 가지 있죠. 시정, 개정, 경정.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 경정, 목적, 문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녹과전, 원종 때. 과전법, 공양왕 때. 조선은 넘어가보자, 이제. 직전법, 세조 때. 여기는 전현직에 주는 거고, 여기는 누구에게? 현직에만. 현직에 주다 보니 퇴직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만든 게 관수, 강급제, 송종 때. 그 다음에 녹봉제, 명정 때. 이렇게. 공무원 월급제도 드립니다. 지금 다. 신라는 뺐습니다. 지금 이제.
고려 역분점, 시정전시가, 개정시가, 갱년시가, 녹과정, 과정법, 직전법.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가장 기본으로 처음 하신 분들 가장 어려운 점에 월급하고 조세를 막 섞어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분류부터 먼저 해야 돼. 내용은 차치해 두고 내가 분류가 되는지를 내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두 개가 분류되는지. 분류가 안 되면 어떻게 막 책 뒤져서 빨리 찾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A4 꺼내서 반쯤 나눠가지고 쓰면 돼. 조세제도, 토지제도. 왜? 경제 파트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이게 둘 중에 한 문제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불교 문제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월급제도, 그 다음에 세금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나올 거 정해줬잖아요. 뻔하잖아요. 중요도가 딱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지금 하고 있는 건 정치 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와 막 경제 묶어서 막 시험 문제 같이 혼용돼서 막 나오잖아요. 묶어 나오잖아요. 묶어서 나오는 것보다 우리가 풀 수 있는 능력, 기초 지식을 잘 잡고 문제풀이. 그래서 최소한도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사람 무조건 문제 풀어야 돼요. 많이 푸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본인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해야 돼. 아, 이렇게 나오면 내가 알겠어. 근데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걸 빨리빨리 본인이 약점을 캐치해서 보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달 되면 이제 기출문제도 풀 텐데요. 기출도 풀어야 되고 또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고 또 넘어가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네. 선생님 집에 가면 할 일이 없이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만드느라고 죽겠어요. 네. 뭐 이쯤 되면 이제 우리 문제 만드는 과정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문제를 기출 문제도 분석해야 되고 기출 문제를 응용해서 새로운 문제도 만들어야 되고 되게 복잡한 과정들이 집에 가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 컴퓨터에 가면 어지러질합니다. 네. 자, 어디까지 가다리 올랐지? 13번 풀 내려왔죠? 네, 됐군요. 자, 14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사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14번까지 풀고 좀 쉬어갈게요. 자, 시기의 사실 옳은 것. 사시는 논합니다. 백성들이 도적이 된 원인을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지 그들의 죄가 아니라 인격정을 비록 잡더라도 종기가 안에서 골마 혼란이 생길 것인데 더구나 인격정을 꼭 잡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 않는가. 나란일이 날마다 그르게 되어 가는데도 구원하는 자가 없으니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16, 14번 인격정의 난이죠. 명종시입니다. 되게 잘 나오는 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명종 때입니다. 우리 대중과 소인이 싸우죠. 대중과 소인이 싸우게 됩니다. 명종 때는 윤임 세력하고 윤원영 세력이 싸우게 됩니다. 1차전은 얘들 승리합니다. 1차전은 얘들 승리합니다. 2차 최종 승리가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원영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부패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임꺽자 같은 사람이 난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부패합니다. 가장 큰 부패가 뭐냐면 매간매직이 이루어져요. 보통 우리 머릿속에 매간매직하면 세도정치가 머리에 들어와 있거든. 그죠? 19세기에 세도정치가 매간매직인데 명종 때도 매간매직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매간매직 하게 되면 돈을 주고 관직을 산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상하는 돈을 내가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제일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백성의 삶이 그럼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부든 어떻게 세금을 올리는 문제에 되게 민감해진다고 우리가. 여러분 모르겠지만 부모님 되게 민감했죠. 재산세가 올라가는데 종부세가 생기는데 갑자기 막 100만 원 더 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되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세금 문제만 보세요. 세금 문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신 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 세금 많이 걷어들이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자, 갑니다. 옳은 거 갑니다. 1번 임질왜란으로 국통 황폐해졌다. 임질왜란 우리 알다시피 선조 때입니다. 1592년 선조 때입니다. 황폐가 됐죠. 예송으로 서인과 남인이 대립했다. 이건 현종 때 예송 논쟁에 대한 얘기.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당했다. 이건 언젠가요? 순조 1년에. 순조 1년 때. 신유박해 보자. 순조 1년입니다. 그 이계 제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서파와 신서파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공서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게 신후담, 안정복, 그 다음에 신서파,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권철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이가한, 이벽, 정약용. 서학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천주교를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서학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신서파라고 부릅니다. 같은 경기 남인 중에서도 생각이 달라요. 남인의 공서파들이 공격한 거 하나, 노론들이 공격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되게 겹쳐서 신유박해가 발생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유백하게 되고, 정량도 마찬가지로 유백길에 올라가는 게 신유박해입니다. 신유박해 할 때 공서파, 신서파 나오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노론 벽파들이 천주교를 박해하는 것, 같은 남인에서도 공서파가 신서파를 공격하는 것들, 신유박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서학, 오늘날 천주교를 배척하는 사람들, 공서파, 천주교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 신서파들이 되게 많은 피해를 신유박해 때 얻게 되었다. 요건 좀 난이도 올라가는 거니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서파, 신서파에 대한 얘기. 선생님 다 알겠는데 이 사람만 떠오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름이 되게 어려워. 신후담이 뭐야 이게. 되게 어려워서. 네. 이 사람은 내 기억을 못 하겠어. 신후담. 이 사람은 다 알겠는데 이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이었어. 이름이 특이해서. 4번. 윤원영을 비롯한 애척 세력이 전국을 주도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윤원영이 윤인 같은 대의원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자기 누이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다 보니 권력이 되게 강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문정왕후 수렴청정. 그 뒤에는 자기 동생인 윤원영이 있더라. 윤원영이 자기 누나를 믿고 자기 조카가 왕이 됐으니 얼마만큼 권력을 행사했겠어요. 그래서 윤원영 집에 가면 늘어나는 것은 건물이요. 뇌물이 들어오면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썩는 것은 음식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로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 이건 순조 때. 네, 순조 때. 김조순이 원래 남인이었어요. 그래서 정조가 남인인 김조순과의 사돈 관계를 맺게 됐고, 정조와 죽자 김조순이 안동김 세력이 노론으로 말을 갈아타게 됩니다. 그 결과 노론들이 집권 세력이 되면서 순조 때 완전히 세도 정치가 이루어진 시기가 됐습니다.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15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